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우리가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뉴스픽 기대가 큽니다. 자, 첫 번째, 김건희 씨, 본인에 대한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뭐 걸크러쉬다, 원더건이다, 뭐 팬이 엄청나게 늘었다, 프로필 사진을 찍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있는 중인데 사과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아, 이게 공개 행보하기 전에 뭔가 준비하는 작업인가 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가 사과를 일단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 대변인이 김 씨가 직접 사과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론 검토된 바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 전에 사과를 했고 윤석열 후보도 송구하다는 말씀으로 사과를 드렸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지금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녹취록에 대해서 방송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끝난 뒤에 종합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종합적인 입장은 어떻게 밝힌다는 걸까요? 이제 보도 7시간 녹취 내용이 전부 공개되고 나면 그때 이제 뭐 한꺼번에? 여론의 반응을 본 뒤에서야 이제 사과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건희 씨 녹취록이 전화위복이 됐다. 그동안에 나타나지 못하게 뭔가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녹취록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김건희라는 사람이 훨씬 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게 되었고 본인들의 지지자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시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 기자들 내부에서도 그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제 반반이죠. 그렇진 사실. 않아요? 뭐 기자들도 이제 성향도 있고 뭐 이제 지지하는 정당도 있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스트레이트 당시에 공개된 내용이 한정적이었고 그 뒤에 이제 공개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면은 이제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MBC 스트레이트 첫 번째 나왔을 때 그것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그거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그렇죠.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사실 같습니다. 그때 MBC는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설명도 없이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오히려 김건희 씨가 자기 준비 안 했다 이거를 뭐 홍보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냐 뭐 이런 얘기 들릴 정도였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공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문이라던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면면이 밝혀지면서 저는 조금 회의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 그런 것을 보고 과연 멋있다고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볼까? 지금 우리 영치님들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과도 거짓말인데 사과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망고님.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본부장 비리를 얼룩진 사람이 어찌 나라를 이끌어 나갑니까? 네, 청률란님 사과 맛없어요. 그만 먹어요. 이런 얘기하고요. 뭐 삐숑님 건의는 지가 무당인가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삐숑님 특히 이상해. 속껍질 벗긴 굿당인가요? 아,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점은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에 나오는 그 분의 특성,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수집하면 아마 평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죠.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사진 촬영을 하는 현장이 공개됐다. 예. 김건희 씨가 건희사랑 회장이 강신업 변호사래요. 야. 참네요. 어이가 없네. 희사모라고 해요. 건희사랑을. 근데 강신업 변호사는 강신업 변호사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잘 아는데 야, 이 사람이 건희사랑의 회장이 됐어요. 진짜 황당무계하구만. 강 변호사 그따위로 살지 맙시다. 왜 이럽니까 사람이. 어?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김건희 대표님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 장소는 스튜디오. 그러면서 단발머리에 베이지색 정장 차림인 김 씨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강 변호사가 올린 글에는 정말 세련되고 멋지지 않나요? 대표님의 공개 등장도 임박했습니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월에 찍힌 사진을 제공받았다. 아, 그렇군요. 우리 강신엽 변호사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정치에 몸담고 싶어 하시더니 결국 그쪽으로 붙었군요. 알겠습니다. 잘해보세요. 네.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여당에서는요, 김건희 씨가 도이치 주가 조작 이 당시에 주가적 의혹이 있었던 이 당시에 22억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이죠?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2억 원 가량 가지고 있었는데 네. 주가 조작이 집중된 시기에 전량 처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가 2014년 당시 도이치모터스 감사 보고서상 주주 명부를 봤는데 이때는 전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2010년과 12년 사이에 모두 처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 2011년 상반기에 주식을 매도했다면은 수익만 해도 10억에서 35억 원 되고요. 그렇게 많아요. 이때가 주가 부양기였고 주가 방어기가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이었는데 네. 이때 매도했더라도 2억에서 26억 원 상당의 수익을 실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본인 부인은 실제 자기가 주식을 한 게 아니라 남한테 맡겨서 선수에게 맡겨서 한 4개월 하다가 4천만 원 손해보고 그냥 털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1년 상반기가 주식이 4,000원에서 7,000원대고 2011년 하반기 2012년까지 네. 3,000원대에서 6,000원대였는데 김 씨의 주당 평균 매입 단가가 2,765원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지난번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의 그런 설명과는 달리 8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강덕구 의원이 그때 말했나요?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2억 원어치를 이렇게 전량 팔면서 네.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설명했던 본인 부인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는 손해만 받고 4개월 만에 손 털고 나온 사람이다. 이 발언은 다 완전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2012년까지 매도 정보가 포함된 주식 거래 내역이랑 네. 이제 주식 매도 단가 그리고 실현 수익 그리고 22억 원 주식 이제 매수 자금 조달 방법 등을 공개를 하면은 네. 이제 이 부분이 정확히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요 특이하네요. 어쨌든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과연 얼마나 계속해서 미꾸라지처럼 나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미 CEO가 어쩌고 저쩌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재판 받았는데 이 사람만 빠져나가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공범이 재판받거나 공범의 CEO가 중단되면 다른 사람의 CEO도 중단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서 걱정은 안 하는데 과연 검찰의 의지가 있냐? 이게 제일 핵심이겠죠. 승우나라님께서 강신옥 변호사가 그럴 뿐이 아니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김건희 사랑, 뭐 희사랑 회장이라고 그런 분에 대해서 말하니까. 근데 승우나라님 강신옥 변호사가 아니고요. 강신업 변호사예요. 이분은 대한변협에서 무슨 이사도 지냈던 분인데 공보이사 지냈던 분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변절자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어쨌든 강신업 변호사고요. 그럴 사람입니다. 자, 됐고요. 세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부인할 수 없는 실패, 공급 폭탄 공약 이런 제목으로 뭔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뭡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실패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총 311만 호의 규모 이제 대규모 주택 공급 구상을 꺼내 들었습니다. 네. 기존의 경선 과정에서 250만 호를 공약을 했는데 네. 61만 호 늘어난 311만 호 공급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주택 수가 390만 호 있는데 이게 3분의 1에 가까운 추가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네. 공급 과잉이라고 이제 비판을 받더라도 대량 공급에 대해선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쨌든 실패는 결국 부동산 정책이다 이런 얘기고 그걸 인정합니다. 이게 이제 네. 첫 번째 전제. 그래서 311만 호 공급을 하겠다. 이게 처음에 원래는 250만 호 정도 하겠다고 경선에서 밝혔는데 그보다 61만 호 정도 늘어난 것이죠. 또 정부가 얘기했던 것보다는 한 100만 원 정도, 105만 호 정도 많은 규모라고 하는데요. 과연 될지. 근데 될 것 같아요. 하도 이 부동산 가지고는 얘기들이 많아서 또 이재명 후보가 의지가 이렇게 하나 딱 한다 그러면 또 한다는 그런 그동안의 네. 행정 경험상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은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기본인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나 못 사는 사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희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